다음으로 마무리로 좀 특이한 균들의 항생제 선택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균들 대부분이 세포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세포 벽을 타겟팅하는 항생제는 당연히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벽이 없더라도 죽일 수 있는 핵산 합성을 억제하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든 하는 항생제를 써야 될 거고 그 중에서 비정형균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마크로라이드랑 퀴놀론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 비정형균이 있으면은 스트로마이신으로 끝나는 약을 고르거나 플로섹신으로 끝나는 약을 고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일부가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같은 거에 듣는데 기본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이 같은 계열이고 이 독시사이클린 고르는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임산부거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독시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을 써야 되는 병들이 뭐냐면 비정형균 중에서도 더 특이한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쭈쭈가무시 리케치아라든지 뭐 H 파일로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쓰인 경우가 많고요. 마이코플라즈마나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조그만 애들이어가지고 막 세포벽도 없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마크로라이드 쪽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특이한 균들이 있을 경우에는 마크로라이드, 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같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혐기성균,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강에 살고 있는 애들, 구강이랑 장내에 있는 혐기균들을 치료할 때는 클린다마이신이랑 메트로미다돌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제가 이거 어디서 레퍼런스를 받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클린다마이신은 일반적으로 횡격막보다 위쪽에 있는 혐기성균에 잘 듣는다고 하고 메트로니다졸은 횡격막보다 아래에 있는 혐기균에 잘 듣는다고 되어 있던 걸 봐서 일반적으로 구강에서 내려간 애는 횡격막 위쪽에 있겠죠. 이런 애는 클린다마이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생긴 거는 대장이 횡격막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메트로니다돌을 고르는 경우가 왠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또 반대로 답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혐기균 치료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각 병들에서 왜 항생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지 대략 유추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술 후에 감염 예방으로 쓰는 항생제를 외우게 될 텐데 우리가 수술 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넣는 항생제가 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 그러면은 수술 후에 창상 감염이 생기는 거는 무슨 균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피부에 절개선을 넣어서 이 절개선을 통해서 피부에 살고 있던 피부 상재균이 들어간 거겠죠. 그럼 피부에 살고 있는 상재균들이 들어간 거니까 계열이 보면 어때요? 그람 양성 코커스일 가능성이 높고 스테필로나 스트랩토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적 목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안 좋은 스테필로코커스, 뭐 몰사라든지 VRSA 같은 애가 있을 가능성을 상정을 하기보다는 비교적 흔하게 있는 파이오제네스나 에피더미디스 같은 걸 타겟팅하기가 좋을 거고 이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균들로 인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게 베타락탐이나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1세대 세파인 세파졸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원스 도우징을 하는 거는 세파졸린이 됩니다. 충수돌기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장의 옆에 붙어 있는 어펜딕스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다 못해 터져서 밖으로 나와서 판페리토나이티스 같은 게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충수염 때 문제가 되는 균들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장내에 있는 세균들은 대부분 계열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그람 네게티브 로드들이라고 했고 그람 네게티브 로드뿐만이 아니고 장내 세균 중에 박테리오이데스 프라질리스라는 중요한 혐기균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람 네게티브 로드를 치료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고민하시지 말고 뭘 고르면 된다고요? 서드세팔로스포린이랑 퀴놀론 중에 고르면 되고 충수돌기염이 터졌을 정도면은 굳이 입으로 먹는 퀴놀론 쓸 필요 없이 바로 IV로 서드세팔로스포린 꽂아버리면 되겠죠. 좀만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박테리오이데스 프라질리스가 혐기균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얘에서는 클린다마이신이나 메트로니다졸을 쓸 수가 있을 거고 횡격막 밑에 있는 거니까 메트로니다졸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드세파랑 메트로니다졸 정도를 조합을 하면 무난한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폐렴이 정형 폐렴, 비정형 폐렴, 흡인성 폐렴이로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호흡기에서 배우셨죠. 정형 폐렴을 주로 일으키는 균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S뉴모니아나
크랩지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균들이 그람 네기티브 균들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그람 파지티브 균이 S 뉴모니아죠. 그런데 그람 음성균들은 치료가 뭐라고요? 솔드세파나 퀴놀론. 그런데 S 뉴모니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치료가 뭐라고요? 솔드세파. 역시나 얘나 서드세파나 퀴놀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람 양성균도 있고 음성균도 있지만 얘네 모두를 커버하는 게 서드세팔로스포니아랑 퀴놀론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비정형 폐렴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 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람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비정형균이어서 세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일반적인 항생제가 아니라 마크로라이드나 퀴놀론 중에 골라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정형 폐렴으로 왔을 경우에는 서드세팔로스포인이나 퀴놀론, 비정형 폐렴으로 왔을 때는 마크로라이드나 퀴놀론을 쓰게 되는 거고, 이게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헷갈릴 경우나 아니면 둘 다 온 것 같으면 약을 어떻게 쓰면 돼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퀴놀론 하나를 쓰든지 서드세파랑 마크로라이드를 조합을 해서 쓰든지. 책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가장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응급실에서 인투베이션 장기간으로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균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 우리 몸이 막는 기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 입 속에 있던 장내세균이 아니죠. 구강내세균이 폐로 들어가니까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인투베이션을 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생긴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겠어요? 입에 있는 구강내 세균이 들어가는 거고 설명드린 대로 구강내에 있는 세균들은 우리 입안의 환경이 산소가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기균이 많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스트랩토코커스 비리단스 같은 균도 있죠. 갖고 이렇게 현기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에서는 현기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하다 보니까 클린다마이신이나 메트로니다졸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것뿐만이 아니고 입에 있는 현기균이 내려가는 경우랑 요 아래쪽에 있는 장내세균 같은 게 역류해서 올라가는 경우, 예를 들어 뭐 토를 하거나 아니면 GERD가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또 환자분들 의식 없고 그러면 얼마나 이 장내세균이 역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장내세균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엔 치료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솔드세팔로스포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을 치료할 때는 클린다마이신, 메트로니다졸 혹은 서드세팔로스포인이 치료에 써 있는 게 원인균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